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라는 투자자는요, ETF에는 아직 투자 자금을 넣어놓지 않고 오로지 개별 종목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수익에 불과하다면 아마 저 역시도 땀과 시간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ETF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별 종목을 좀 고집하는 이유는요, 매일매일 개별 종목 투자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좀 제가 똑똑해지는 느낌, 공부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준비도 하고요. 또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저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앞으로도 20년, 30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른으로 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개별 종목 투자의 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모두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ETF에 대한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좀 열약한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ETF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에 좀 적합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6월의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미존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 CNBC 프로에 나와 있는 기사를 먼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이 ETF를 사라라고 강추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조언이냐면, 만약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ETF를 강추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어떠한 ETF가 추천이 되고 있는지, 그 논리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점프를 원한다면, 그래서 투자 자금이 점프하기를 원해서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 근데 어디에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 원하냐면 전기차를 소유해서, 따라서 전기차 주식을 소유하면서 많은 투자 자금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면 하나의 Exchange Traded Fund, 즉 ETF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ETF가 가장 좋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적합한데요. 이 ETF는 어떤 것을 추종하냐면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ETF를 추천해주고 있는 기관의 이름은 네드 데이빗 리서치라는 기관이고요. 자, 이 네드 데이빗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엑스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는 ETF를 가장 좋게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ETF의 티커 네임은요, 리튬의 가장 첫자 세 개죠. LIT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티커 네임 LIT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ETF의 특성이 뭐냐면 브로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마이닝은 광산이죠. 그리고 프로세싱은 정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튬을 광산에서 채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제하는 데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ETF가 글로벌 엑스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넷 데이비스가 또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surging gas price, 여기서 가스는 이제 가솔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휘발유죠. 휘발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EV, 전기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더 많은 논리적인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투자의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높이 올라간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연 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넷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 쪽에 가솔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냐면요, 4.6달러, 지금 현재 레귤러 가솔린의 1갤론당 가격이 4.6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1년 전에는 3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만에 지금 가솔린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50%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휘발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와 ICE가 나오는데요. ICE는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이 대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가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가솔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한 5년 정도는 높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이 형성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논리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가솔린 가격을 계속 유지할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 그리고 이제 석유 산업이 앞으로 좀 사양 산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사양 산업에는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즉 인프라의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갑자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좀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뭐 인프라를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형성된 가격이 앞으로도 쭉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EV 세일즈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보면요. 2021년 작년에 더블을 했다. 2배로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차의 수가 660만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가 1년 동안 2021년 한 해 판매대 한 수가 93만 6천 대였잖아요. 따라서 93만 6천 대를 그 6.6 밀리언으로 나눠보면 한 14% 이상을 테슬라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서 살짝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660만 대의 그 전기차가 2021년 한 해 동안 판매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요. 전기차는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차 매출에서 9%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체 판매된 대수 중에 거의 10% 가까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2019년의 마켓 시ェ어, 즉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3배 정도 올라간 수치다. 따라서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전체 판매된 차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3%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9%라는 높은 수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넷 데이비스가 얘기하기를요. 리튬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가장 이 기업에서 여기 넷 데이비스라는 투자기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라는 주제, 전기차의 미래를 믿고 투자를 진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리튬 기업 아니면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포커스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따라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리튬하고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while we do not know, 우리는 알 수 없다. 뭐를 알 수 없냐면요. 어떠한 지역에서 그리고 어떠한 차 메이커에서, 즉 자동차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전기차 기업이 앞으로 그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갈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복스바겐이라든지 중국 기업이 갑자기 뛰쳐나오면서 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을 건지 우리가 아직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EV는 그 전기차는 모두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투자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발전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어떤 전기차 기업이 성공을 하던 우리는 배터리에 투자하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한 리스크도 적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해주고 있는 LIT라는 ETF는요. 5월달 들어서 지금 추세가 좀 좋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YTD를 보면 10% 이상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셀업 하락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의 미래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글로벌 엑소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의 주가 변동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5일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3.9% 정도 올라갔고요. 4% 올라갔죠. 한 달 동안은 무려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6개월을 보면 마이너스 21% 그리고 YTD로 봐도 마이너스 13.48%. 따라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성적표가 좋지 않았죠. 1년으로 넓히면 물론 15%라는 플러스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좀 면하고 다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주식이 바로 LIT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최근에 이 ETF가 LIT가 Worst 5-Day Outflow다. 아웃플로라는 것은요. 자금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TF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를 지난 5일 동안 보여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캐피출레이션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캐피출레이션 여러분들 이제는 좀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좀 항복을 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을 캐피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5일 동안 이 ETF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지난 11월 이후에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너무나 항복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ETF를 구성하는 탑 홀딩즈가 나옵니다.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알버말이고요. 두 번째는 SQM, BYD, 그리고 유난에너지, 마지막으로 이브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가 제가 탑10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의 가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올해 들어서 더블 이상 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리튬이거든요. 자, 그런데 2021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년 연속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 게 리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튬이라는 그 메탈을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요,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리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니까 거기에 따라지 못하고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투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알버말이라든지 리벤트 같은 기업들을 보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의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리튬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특히 포머 같은 경우는 알버말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인 알버말을 보면요, 가이던스를 최근에 올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 월요일을 얘기합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날 expectation 2022년에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의 기대치를요 5.8에서 6.2 빌리언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올린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봤을 때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계속해서 점프하고 있다. 따라서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LIT라는 ETF에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의 이유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킹알파로 자리를 옮겨서요, 시킹알파의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LIT라는 ETF의 투자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홀딩즈입니다. 과연 LIT라는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홀딩즈 브레이크다운 스톡인데요. 자, 베이직 머티리얼이라는 것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 42.28%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지금 21.75%, 기술주가 18.28%를 구성하고, 자, 마지막으로 컨슈머인데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중에서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순환을 타는,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만 잘 나가는 임의 소비재가 지금 17.26%를 구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이 좀 궁금해지죠.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탑10 홀딩즈를 살펴볼 텐데 1등 기업은 알버말입니다. 11.3%라는 투자 자금이 지금 알버말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6.25%, 세 번째로 TDK 코퍼레이션이 5.74%, 자, 네 번째는 SQM이죠. 소시에데드 퀴미카가 5.29%, BYD 중국 기업입니다. 5.18%가 투자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이 굉장히 반가운 이름인데 삼성 SDI에 지금 4.89%라는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파라소닉에도 4.4%, 유난에너지에 4.27%, 콘템퍼러리 암펠렉스 테크놀로지에 4.21%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팽 리디움 컴퍼니에 4.01%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10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이 55.5%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총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를 보니까 5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ETF가 바로 LIT
LIT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LIT라는 ETF의 평가, 레이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퀀트 레이팅 그리고 SA 오토즈 레이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수치적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레이팅을 보니까 스트롱 바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무려 5점 만점에 4.92를 받고 있는 것이 LIT라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면요. 자,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이 ETF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현재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는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 ETF가 얼마나 지금 주가에 힘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굉장히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리턴이 15.58%,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 6개월을 보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9%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 이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고요. 자, 다음은 익스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인데, LIT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좀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0.75%다. 따라서 모든 ETF의 평균 중간치를 보니까 0.47%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수수료가 보통 ETF보다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디비던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배당이 0.25%가 지금 나오는 그런 ETF거든요. 따라서 다른 ETF의 그 중간치는 1.55%이기 때문에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그런 ETF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리스크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ETF의 그 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평가 지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해서 표준 편차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간치에 비해서 얼마나 좀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가, 좀 이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D-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심한 주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숏 인트레스는 공매도율이죠. 전체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몇 퍼센트를 구성하는가, 2.07%입니다. 따라서 그레이드를 보면 D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거거든요. 2% 정도의 공매도율은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전체 자금 중에서 탑 10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까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55.52%, 따라서 기존의 평균적인 수치 48%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D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차이는 없는 거죠. 전체 자금의 한 55% 정도가 10개 종목에 투자되어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분산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나쁜 점수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은 좀 있죠. 그래서 현재 D-라는 변동성 점수를 받고 있다. 자, 고무적인 부분은요, 턴오버입니다. ETF에서 턴오버가 뜻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로 종목이 자주 바뀌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보통 All ETF, 전체적인 모든 ETF의 턴오버율은요 24.5%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4개의 주식이 이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따라서 좋아 보이는 ETF가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의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리스크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LIT라는 ETF는요 종목의 변화가 아예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에 좋아 보이는 종목은 한정돼 있고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ETF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빠져나가는가를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이너스 12.96%. 따라서 자금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D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기간을 넓게 보면요, 지난 1년 동안은 55% 정도 자금이 늘어났고, 또 3년 동안은 무려 634%나 투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다른 ETF와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Peers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LIT랑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랑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쭉 소개가 돼 있죠. 이름을 보시면 BATT, 배터리가 연상이 되는 그런 ETF도 있고, DRIV,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그리고 CARS라는 것도 있죠. 자, 이런 ETF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LIT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주식이 바로 LIT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혼자만 A 플러스를 받고 있고요. 자, 반면에 뭐 리스크를 보시면 리스크 부분은 다른 ETF 역시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좀 디비던드가 좋은 주식이 한 두 가지가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BATT라든지 IDRB.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레이드를 봤을 때 모멘텀은 뛰어나지만 나머지는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 배당에서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LIT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여기 지금 디비던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IT의 배당률은 0.25%밖에 되지 않는데 BATT는 2.74%나 되고요. 특히 KARS는 8.65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ETF를 좀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퍼포먼스가 중요하겠죠. 지난 1개월 동안 LIT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가 15.58%나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같은 기간에 그 비슷한 ETF의 주가를 보니까 지금 LIT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추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지난 YTD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봐도 LIT는 11% 떨어진 데 불과한데 나머지는 15%, 17%, 심지어는 22% 이상 떨어진 ETF도 발견이 된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LIT가 최고로 좋죠. 뭐 지난 3년의 성적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LIT는 무려 200%나 주가가 상승한 반면 BATT는 40%, DRIV는 100% 정도, 나머지도 93, 86, 86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수익을 올려준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퍼포먼스를 봤을 때 LIT를 좀 근접할 만한 그런 ETF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운용 자금 AUM은요,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금 운용 중인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Asset Under Management의 약자죠. 자, LIT는 뒤에 B가 붙습니다. 빌리언이죠. 근데 나머지 ETF를 보시면 다 밀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운용 자금의 규모를 봐도 LIT가 가장 좀 건전하고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ETF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리스크 부분을 보시면 일단 홀딩, 얼마나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만 지금 LIT가 조금 약하죠. 다른 종목들은 80개, 7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면 LIT는 5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탑10에 들어가 있는 보유 비중도 50%가 넘는다. 나머지 지금 ETF는 50%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40%, 30%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차트 하나를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면 차팅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디폴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프라이스 리턴, 즉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LIT,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전기차 관련된 ETF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장의 지수죠. S&P 500입니다. 스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차트를 보시면 역시 최근 들어서는 LIT가 S&P 500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의 추세를 보시면 한 중간까지는 파란색이 더 좋았죠. 파란색이 S&P 500인데 이제 역전이 됩니다. 2020년 11월부터는요, 전기차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시장의 지수보다도 이 LIT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성적표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가면 갈수록 좀 수익률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LIT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LIT라는 ETF, 글로벌 X 리디움 앤 배터리 테크 ETF는요,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차의 발전 추세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가 됩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는 좀 미래에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BYD 같이 중국 기업에도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만약에 한 가지의 ETF만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 LIT보다는 다른 하나의 ETF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ETF는요, 제가 지난 2020년에 한 1년 반 정도에 강추하는 ETF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추천됐던 바로 그 ETF입니다. 자, 제가 가장 아끼는 ETF 하나를 공개할 텐데요. 자, 바로 SOXX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전문,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이런 ETF가
ETF가 SOXX인데요. 자, 주가 차트가 지금 10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0년 주가 차트를 보면 주황색이 LIT죠. 그리고 파란색이 S&P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지금 분홍색 SOXX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주식 ETF의 수익률은 지금 시장 지수라든지 LIT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과거 10년에도 반도체 주식들은 항상 시장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게임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반도체가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인공지능이 되건 메타버스가 되건 자율주행이 되건 가상화폐가 되건 이 SOXX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주식들의 활약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절대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 10년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이 반도체 주식을 모아놓은 ETF지만 앞으로 향후 다가오는 10년, 20년에도 이 SOXX라는 그 ETF의 수익률이 시장 지수를 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에 몰빵을 하실 분들은 LIT가 더 좋아 보이지만,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키워드에 골고루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SOXX라는 반도체를 모아놓은 ETF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미주은 방송에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개별 종목이 아닌 ETF 관련된 컨텐츠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발견이 된다면 오늘처럼 ETF에 관련된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